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공부 시간,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자, 우선 명을 보겠습니다. 곤명이고요. 병원년 경인월 갑인일 병인시. 사주가 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죠. 초보자들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고 인날에 태어나고 인시에 태어났으니 흔히 말하는 대단히 신강한 사주다. 뭐 이런 사주를 놓고 거창한 사주네, 범이 3마리 있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해야지. 그 어떤 동물을, 인간의 운명에 맨날 동물을 비유하고 동물을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사연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논리가 나왔겠지만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학문적인 체계에 논리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뭔가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게 오히려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논리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립할 수 있는 데까지가 나는 정말 정통 학명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벗어난 어떤 지나친 물상론이라든가, 물상도 당연히 학문적인 논리와 맞아 떨어지죠. 그렇지만도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든가 또 추상적인 신살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술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제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주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간목이라는 어떤 그 존재감이 굉장히 신강하니까, 신강하면 뭘 써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해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관을 취하든 재를 취하든 식상을 취하든.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관은 편관이라서가 아니라, 편관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논리는 길신 흉신이 있겠지, 육신에서도. 그러나 그 운명에서 쓰임을 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무조건 사길신 사용신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초보적인 얘기고 빨리 그런 것들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편관이라서가 아니라 이 관성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하니까 관성이 힘이 없네요.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앉았다. 12운성 안 따져도 이 경이 힘을 쓰려면은 신이나 유를 어디 만나야 되고, 안 그러면 진토나 하다못해 축토라도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根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관은 편관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실력을 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다. 때리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늬만 있는 거고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없는 거나 마찬가지냐? 옆에 강력한 식신을 첩신하고 있으니까 그냥 형체만 남아있지, 없다고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시간의 변화, 또 식신이 있죠. 그래서 이 간목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식신을 쓰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용신법 알죠? 격국 용신할 때에 격은 원래 이 월지 바탕의 자리를 격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격으로 안 잡는다 그래도 그냥 이 사주도 비견 격이나 똑같습니다. 월지는 원래 그 사람의 근본 바탕, 피할 수 없는 바탕이니까 걸록격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도 그 말이지 뭡니까? 비견격이 걸록격이지. 비급은 격으로 잡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걸록격, 양인격 다 정하지 않습니까? 다 그 자체가 말만 바꾼 것이지 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너무 단순한 사주죠. 한마디로 바로 다이렉트로 1초 만에 용신, 병화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해서 일명 식복이라고 하죠.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식신이 어떤 아주 영리한 지식의 발로가 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식신이 그냥 먹을 복입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든 김밥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그냥 식신을 쫓아가면 딱 되는 겁니다. 인연에 있으니까. 그러고 여자 10명이 식신이 용신이 되면 자식복이 또 있죠. 오늘 이 명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뭐 사주 풀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초보자도 다 금방 한눈에 알아보는 사주인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편관이나 정관은 간목에서 관인데, 관은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 복은 절단 났다, 자식 복은 좋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명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함부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사주는 경금이 너무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별, 이별, 뭐 죽었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운명, 이 사람이 지금도 배우자도 같이 살고 있고, 또 한때는 배우자와 같이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돈도 벌고 또 행복하게 쭉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진작에 날아가든가 없어지든가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함부로 내 팔자만 보고 배우자 보고 좋다, 나쁘다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논리죠. 내가 비록 허접하고 못났다고 치더라도 누군가가 어디엔가, 세상 어디엔가 나를 또 아름답게 필요로 하는 남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또 그 남자한테 내가 가면은 또 그 사람한테는 내가 참 쓸모 있다. 대개 10사람 중에 8, 9한테는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사람한테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10중 한둘은 있습니다. 확률이 낮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논하면 안 된다. 즉 그 말을 어설프게 빗대어서 설명하자면은, 명의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10명의 환자 중에 8, 9을 잘 치료하고 살리더라도 억울하게 한 사람을 잘못 치료해서 죽이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명리학을 공부해서 또 상담사로서의 또 역할을 한다면은 절대 함부로 단언하는 그런 어떤 언행은 좀 삼가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요 명조의 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감명한 사례니까 인생이 정거지 이론이 정거입니까? 이론은 항상 그 어떤 통계적인 어떤 바탕, 통계적인 근거를 해서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드는 것인데, 또 인생사라는 것은 그렇게 수학처럼 공식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운명이라도 어느 환경에서 노출됐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또 특이한 또 유전자를 또 개성받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또 우리가 상상 이상의 또 이하의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명리학을 공부하고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많이 참고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관을 굳이 합리적으로 끼워 맞추자면은 제 생각은 절대 끼워 맞추기 저는 통변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회에 알려진 사람들의 명조를 놓고 통변하는 거 땅 짚고 헤엄치기니까 그냥 재미삼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걸 갖다가 자기의 어떤 실력인 양 갖다 들이대는 사람들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 이 경우는, 이 경금은
막 그냥 뿌리가 간당간당해서 막 그냥 보호해야 되는 금이 아니라 이미 죽은 금입니다. 죽은 금. 이미 여기서 버틸 수가 없는 먼지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우자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게 이 나이까지 쭉 살아오고 또 한때는 열심히 같이 또 한 공간에서 장사하고 합작도 했던 그렇으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뿌리가 간당간당 살아있다면 그랬을지 몰라도 어떤 뭐 이걸 갖다 아껴야 되겠지만 이미 날아간 거라서 이미 없는 것은 우리가 깔끔하게 채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적 시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도 뭐 약해서 죽었다 살았다 사별이다 이별이다 할 정도의 근거가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글자만 있지 이미 비어있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맞는 이성을 채우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 생각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간당간당 뿌리가 있는 걸로 뭐 따지면 애들 12운송에서 뭐 욕지에 오중에 기토에서 뿌리가 있다 뭐 인중에도 무토가 있다 뭐 이런 걸로서 만약에 간당간당 있는 존재라면 이미 이별 사별 이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무종에 인중에 무토도 초기생이 돼야지. 입춘 이후 한 7일 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훌쩍 지나서 한 10일 15일 정도 지나서 거의 태어났으니까 그 인중에 무토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오중의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운석 논리로 딸랑 오중의 기토를 찾는데 오가 기토가 힘이 있어 기토의 영향입니까? 오는 화지. 특히 인을 옆에 첩신하면은 인옷을 완전히 화국으로 따라가고 병화가 거기다 투관까지 되는데 이게 오중의 기토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리의 중요함이 그런 어떤 하나의 신살이나 하나의 12운석 논리 같은 하나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되고 형충회합 상황에 따라서 삼합이나 방합이나 육합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거. 완전히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 인이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운이 있다면 목이나 이런 인목이나 아니면 이런 게 없고 다른 좋더라도 어설픈 토가 있으면 오중의 기토도 또 모르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절대 오중의 기토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병화까지 투관시킨 마당에서 절대 완전한 화죠. 완전한 100% 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쭉 흘러가는 운에도 무난히 이런 시기에 이제 열심히 이런 시기에 용신운이잖아요. 용신운 목화 그냥 따라가면 되는 운명입니다. 이런 시기 열심히 그냥 살고 근데 이런 여자가 이렇게 강한 운명이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복은 없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공부를 했다면 또 여장부 소리도 듣겠지만은 또 그냥 일반인들은 이 시기에 공부 많이 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장사해서 이 시기에 땀 흘린 만큼 대가도 벌고 했는데 이제 요런 시기로 접어들었죠. 요런 시기로 요 시기에 남아있죠. 요런 시기는 이제 사주에 없는 오행이 들어온 거나 똑같습니다. 관성이 없습니다. 관살이 없는데 이거는 없는 거라고 했죠. 이런 정도 되면 없는 걸로 치부해야지 있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에 쓸데없는 식상을 용하는데 식신을 용하는데 없는 관성이 사주에 들어와서 괜히 강한 기운을 건드리기나 하고 설득설득 어떤 세신충왕이라고 하죠. 껄떡거리 봤자 소용이 없죠. 근데 요 시기에 들어와서는 부부가 같이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따로 각자 자기 일에 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요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러나 이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절대 단지 이제 같이 화합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시기에 우는 요 당주 입장에서는 나쁜 운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끓일 기자 기신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건강관리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신운중 가면 이제 왕신을 충하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한마디로 원래 쇠신 충왕 쇠자발 쇠가 망가지겠지만은 또 역으로 쇠신이 왕신을 충하면 왕신이 충노해서 오히려 갑자기 왕신이 열받으면 혈압 떨어지죠. 그러는 수도 종종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쇠신이 충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쇠신이 스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 계란이 깨져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빈대잡을에다가 초가상관 다 태운다고 왕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